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충청남도 행정과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관님을 상대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기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화면 한번 봐주시죠.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우리 속담에 있는 화면입니다. 속담 아시죠, 지사님? 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최근 우리 도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5세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나이의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논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중에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 15만 원, 사립 유치원 54만 3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48.87%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도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경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네. 그런 우려가 있죠. 네.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담인지, 요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사님? 네. 네, 법적 근거, 예산 규모 다 차치하고 어린이집 외국인 주민 자녀들 보육비 지원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전체를 얘기를 하시죠. 전체를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단문으로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는데도 그렇고. 네, 좋습니다. 한국은 좋든 싫든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맞죠? 네.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뭐 다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일 민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요. 지금 상황이.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되고 지역이 소멸될 지역들입니다. 심각한 현상이죠, 지사님. 다민족과 외국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혼돈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네, 지사님, 일단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최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저출생,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지금은 출생률 0.81명입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소위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노동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 산재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고 가족입니다. 동영상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울 지역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많이 부담되지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고 있는데 세금도 똑같이 내고 이제 일도 하고 하는데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은 들어가지만 좀 어렵죠. 매달.
단지 외국인 국적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비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를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못 보내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 부분이 또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선택과 선택지가 여러 있다면 차별이 보다 좀 덜한 것으로 또 외국인 주민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지상정이겠죠, 지사님.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에 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등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가 많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멸 방지 측면에서 외국인 주민 아동 보육비 지원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도 본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시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 전체를 말씀을 하시죠. 예.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서 외국인의 그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입니다. 즉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의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충청남도와 보령시, 예산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특례까지 주어서 외국인 주민을 유치하려는 이 정책과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상호 좀 모순될 수도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 모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모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근거와 예산 규모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의원은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예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로 3대 7로 가정했을 때 내년도 도비 소요 예산은 약 9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본예산이 기금을 포함해서 약 9조 8,900억 원이고 이 중에 도지사님이 공약 및 역점 사업으로 약 6,559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 약 9억 원은 그리 큰 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의 규모 면에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에서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죠, 부서지사님? 9억 원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법률이 개정되면 그때 실시하면 된다.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 구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상호주의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외국인 주민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알고 계시죠? 이 화면 좀 바꿔주시죠. 안 봐도 압니다. 예, 봐주시죠. 만들었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광역시도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구로, 금천, 영등포, 안산, 시흥, 부천, 군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용이 틀립니다. 여튼간 그 외국인 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법적 근거 고민 안 해보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다문화 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월 28일 외국인 자녀 유치원비 지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22년 6월 개정된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외국인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도 법규가 맞죠, 지사님? 전체를 다 질문을 좀 하세요. 지금 어디? 네. 의사진행 관련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하려고 답변을 늦음없이 피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이
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 전체적인 부분은 얘기하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답변해서 일문일답을 시청했지 해야지. 일괄 질문을 시청한 게 아니거든요, 지사님. 예, 지사님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실과에서는 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공색한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유네스코 아동 권리 협약 있습니다. 지사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이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서 출신, 출생,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협약은 최소한 선진 문명 국가라면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맞겠죠? 국제 법규는 맞아도요. 국제 이 규약이나 협약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수반되는 그 각 나라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뒷받침이 돼야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비준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관행법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본연이 알기로도 또 공동의 상식으로도 아동 권리 협약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일반 국제 법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 권리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선생님? 그 협약상 아동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협약상만 보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상 협약의 내용은 그렇죠.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북유럽 선진국가 핀란드는 외국인 성인들에게도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래서 복지부 지침보다도 상위 규범인 국제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힘센 충남 도정에서 행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법 서면 질문에서 답변 주셨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이 두 가지의 법에서도 외국인은 빼라는 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은 이 법에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지원을 해줘도 양 대상은 지원에 대한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그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친화도시가 있죠. 노인, 여성, 장애인, 요즘은 동물, 복지, 친화도시까지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우리 충청남도가 가야 할 방향 맞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 도는 15개 시군 중에서 이미 10곳이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된 아주 모범적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아동 친화도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에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비차별의 원칙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바꿔주시죠. 앞에입니다. 앞에로 가요. 아동 친화도시의 5대 목표를 보더라도 모든 아동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심사 기준에서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에서 아동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유니세프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국적을 가지고 아동을 차별하는 나라와 도시는 결코 아동 친화국가, 아동 친화 도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얼마 전에 청소년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청소년은 제외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빼고. 같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누구는 버스비를 내고 누구는 버스비를 못 내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모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차별이 계속 문제가 되는 한 아동친화도시는 요원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에 주민과 사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보면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해야 하고 같은 호 다목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라는 범주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국적은 해당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복리를 증진하라고 심쓰라고 했지 그 어디에도 내국인만을 위해서 행정을 해라, 외국인은 빼라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제 의견에 다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질문 요지가 뭐예요? 질문 요지가 뭡니까? 지금까지 17분 동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는 불가하다 말씀이신 거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않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해야지 지금 어디 초등학생들 지금 뭐 OX 듯이 이를 물어보는 그런 질의에 도지사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도의 본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도의원들도 도민들의 대표고 그리고 도지사도 집행권을 준 도지사입니다. 서두에 드린 이런 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질의에 도지사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절절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선택했고 지사님께서는 그 답을 일문일답이라고 해도 그게 뭐 OX 형식처럼 이렇게 질의하는 게 질입니까? 선택을 하려면 OX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사님. 좋든 싫든 OX를 선택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사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돌려주시죠. 질문 계속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지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논의하는 만 3세에서 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 해당 연령대로 유아 균등 보육 교육 실현과 동시에 지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균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지방행정은 보다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기적인 주민복지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하나의 밑돌이 빠지면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기에 유기적인 체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들이 0세부터 어린이집에서 한국어와 한국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학교생활 적응이 무척 어려울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1년 현재 5,55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이 열악한 16개의 센터에서 약 3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성과도 청소년 이전의 아동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내는가가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국 침주, 작은 틈으로 샘 물이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불가라는 우리 도의 방침이 배를 가라앉히는 작은 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충남은
12만 4,492명, 약 5.8%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지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고려인이나 조선족 등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외국인 주민 아동들도 부모의 귀화에 따라서 미래 우리의 국민, 충청남 도민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설사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과 충청남도에 대한 고마움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의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 등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 사람들이 외국인 동문이 되어가지고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는 훈훈한 기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 주민 아동들도 저런 사진 속 모습으로 다시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요양권 고치기 전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충청남 도정에 있어서의 손은 무엇입니까? 행정에 대한 차별 없는 믿음, 자애,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선진 국민으로서의 품격, 살고 싶은 충남,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 등일 것입니다. 힘센 충남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힘을 써야 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힘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첫 번째 도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